다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들의 동향 및 전망인데요. 우선 로블록스입니다. 워낙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올해 3월 달에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고요. 매일 4천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 약 4천만 개의 게임을 즐기는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실제로 로블록스가 탄생한 것은 한 15년 정도 됐어요. 생각보다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오기도 전부터 이런 메타버스 쪽을 꾸준히 준비해 오던 기업이 로블록스고요. 지금 이제 작년 또는 한 재작년 정도부터 이 메타버스로 넘어오는 타이밍이 오고 있었는데 작년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사실 시장이 한 번에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로블록스 많이들 들어가 보셨겠지만 들어가 보시면 이제 많은 게임들을 다운받아서 클라우드 기반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임들 중에 이제 동시 접속자 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게임이 여기서 보시는 뭐 어답트미나 뭐 브룩헤븐 같은 게 한 40에서 50만 명 정도 동접자 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이 뭐 특정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기보다는요. 보통 이제 10대 초중반 정도의 유저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유저층이 좋아할 만한 게임들을 개인들이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지만 또 개발사, 게임 회사들이 이 로블록스 향으로 게임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레비뉴 쉐어하고 그걸로 회사가 커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블록스에 대해서 조금 더 찬찬히 뜯어볼 텐데요. 보시면 이제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 평균 이용자 수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로 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동반하며 현재 2억 1천만 명 정도에 도달을 해 있고요. 또 대부분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그러하듯 북미 유럽을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우측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시아 태평양과 나머지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측 차트는 이제 일평균 이용자 수인데요. 지금 최근 6월 말 기준으로 4,300만 명에 도달을 했고 이 숫자를 기준으로 이제 지역별 비중을 보니 이제는 북미 유럽 비중이 한 절반 수준으로 많이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역으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 시간을 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156분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측 차트를 봐주시면 1인당 일평균 이용 시간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도 하반기 때 175분 가량으로 고점을 찍고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차트상으로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1년 반째 일평균 1인당 150분 2시간 반의 이용 시간이 나온다라는 것은 유저층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활동성이 높은 유저들을 중심으로 이 로블록스 플랫폼이 완성되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결제액이나 이제 총 결제액 추이의 성장성을 보시면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성장률 개념으로 보면은 조금 꺾이는 모습이긴 합니다. 특히 1분기까지는 이제 50% 전후 총 결제액 기준으로는 150%까지도 성장이 나왔었던 상황에서 2분기에 특히 이제 1인당 결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유사한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이 성장에 조금 뭐 문제라기보다는 성장이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도 있으신데요. 이 1인당 결제액이 떨어지는 것은 성장성이 일단 절대 금액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성장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규 유저들이 유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로블록스를 사용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아직은 과금 활동성이 나오기 전 단계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보셨겠지만 주가가 당일날 또는 그 다음날까지는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한 7, 8% 이상 주가 조정이 좀 들어갔었다가 다시 지금 다 회복하고 조금 더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에서 태동을 했지만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콘서트 또 잘 아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죠. 스트레인저 띵스에 대한 어떤 홍보 컨텐츠 그리고 Why Don't We는 이제 가수 그룹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룹의 아티스트들의 신보가 발매됐을 경우에 쇼케이스
상당히 다양한 영역대예요. 우리가 한 2, 3, 4, 5년 전만 해도 이런 그래픽 베이스로 이런 행사를 주최하게 될 거라고, 이게 메인이 될 거라고는 저희가 상상을 잘 못했듯이 지금 이 메타버스 환경 하에서는 많은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액티비티들이 이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작 영화에 대한 홍보, 또 나이키 신제품에 대한 홍보 또는 판매, 나중에는 커머스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수익 구조나 이제 개발자 분배금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 로블록스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왼쪽의 파이 차트를 봐주시면 전체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과금액, 거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파란색 보시면 개발자 분배금, 디벨로퍼 쉐어가 25%가량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로블록스 수익성에는 부담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동기부여, 확실한 동기부여가 사실 로블록스 생태계를 좀 단단하게 해주고 있고요. 또 우측 그 분배금의 추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나 트래픽이 올라가는 속도, 사실은 거기에 거의 비례하게끔 개발자 분배금 그 비율을 좀 떨어뜨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법한데, 로블록스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좀 생태계가 먼저 커지는 것에 좀 전사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추이입니다. 결국 이제 뭐 투자에 있어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실적일 텐데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로 매출 추이를 봤을 때 2019년 상반기 정도만 해도 분기별 매출액이 1억 불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 분기 기준으로 4억 5천만 불이네요. 예, 거의 4.5배. 불과 2년 반 만에 거의 5배 가까이로 이제 성장을 했고, 보시면 이제 상반기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14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미 올해 6개월이 끝나 있는 상황에서 작년 대비 140%를 성장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작년도가 한 2월, 3월 정도부터는 코로나의 영향권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었고 로블록스가 소위 말하는 버프를 받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애플 투 애플 동등한 수준의 비교가 되는 게 사실은 올해 정도의 실적이라고 특히 연간으로 봤을 땐 그러합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하반기 때도 지금과 뭐 비슷하거나 여기서 이 정도 수준의 성장성만 유지가 된다면 작년도 매출이 1조 한화로 1조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요. 올해 한 2조 2천에서 2조 4천억 정도 사이에 매출은 무난하게 지금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우측에 이제 연간 매출 전망에서도 보여지듯이 2017년도에 매출이 500억이 채 안 됐었거든요. 근데 3년 만에 1조가 됐고 올해는 2조 2천. 500억이 2조 2천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그러니까 시간은 불과 이제 한 4년밖에 안 걸렸고 거의 한 40배에서 50배 사이로 성장을 한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뒤에 국내 쪽 파트에 가서 말씀드릴 이 제페토의 성장 스토리와도 굉장히 좀 이제 참고를 할 만한 부분이고요. 제페토 같은 경우에 한 4, 5개월 전에 저는 이제 섹터를 보고 있으니까 메타버스 중요하고 네이버의 히든 밸류로서 제페토가 조 단위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올 초만 해도 뭐 절반 이상이 그래도 동의를 안 하셨어요. 절반 안 되게 동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네이버 제페토를 필두로 또 패스트 팔로잉 하려는 전략에 SK텔레콤의 이프렌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존 뭐 특히 은행들이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려는 이제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부분은 좀 추후에 가서 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뭐 로블록스가 압도적 1위이고요. 에픽게임즈라는 기업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 미국의 게임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제 메타버스 기업이 에픽게임즈고요. 아직은 비상장인데 이 에픽게임즈가 메가히트작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포트나이트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배틀로얄 장르의 이제 게임인데 이 포트나이트를 주로 이용하는 유저들이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유저들과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좀 겹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제가 이 장표에 넣은 이유가 넷플릭스가 한 6개월 전쯤 실적 발표 때 경쟁사로서 지목한 회사가 에픽 게임즈입니다. 동료의 OTT 기업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나 곧 출시하게 될 예정이었던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쪽이 아니고요. OTT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 선점이 끝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층이 우리 서비스 말고 뭘 이용하느냐를 찾아본 거죠. 그 관점에서 이 포트나이트라는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이 지금 사실 이용자 베이스가 우측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억 5천만 이상입니다. 지금 로블록스의 이용자가 아까 2억 1천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의 게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기업이 메타버스로 왜 방향을 틀었느냐. 그 두 번째 대쉬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좀 기재를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4월달 좀 비교적 이른 시점이었는데, 그때 미국의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가수가 포트나이트에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게임상의 공간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이게 1230만 명을 모객을 하면서 그야말로 메가히트를 기록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돈을 주고 티켓팅을 해서 보는 뮤직 콘서트의 수요가, 전 세계 인구의 수요가 1년에 한 2억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단일 콘서트로 1200만 명이 모객이 됐다라는 게 이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본 거고요. 이 에픽 게임즈라는 미국 기업은 굉장히 발빠르게 바로 다다음 달인 6월달 대규모 서버를 하나 더 만듭니다. 게임용 서버는 포트나이트를 그대로 뒀고요. 게임 말고 다른 거 하실 분들은 일로 들어오세요 해서 만든 게 바로 파티 로얄이라는 메타버스 서버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크게 봤을 때 3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가운데 지도를 보시면 더 플라자라고 해서 중간 광장이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 빅스크린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주변 둘레부의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화제를 상영하거나 말 그대로 스크린을 활용할 일이 있을 때 영화 테넷의 예고편을 틀기도 했고요. 그때는 이 빅스크린으로 가서 친구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측의 메인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나 또는 우하단에 나와 있는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어떤 사회 이슈, 사회 운동과 관련된 좌담회나 간담회 같은 것들도 이제는 메타버스 공간상에서 이슈화가 더 잘 된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나이가 좀 있는지라 그 10대 분들이 왜 메타버스에 열광을 하는가, 블랙핑크 언니들의 콘서트를 유튜브로 보는 게 저는 더 좋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아니라 왜 제페토에서 보는 걸 선호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10대 분들이 하는 얘기는 유튜브에서 보는 거는 혼자 보는 느낌이 드는데 메타버스에서 보는 거는 같이 보는 거와 같다는 거죠.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오프라인 기반으로 이동해서 같이 보는 게 익숙한 세대가 이제 저라면, 이제 지금의 10대 분들, 향후의 어떤 구매력을 좌우할 지금의 10대 분들의 어떤 논리나 성향은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이 파티 로얄로 가령 예시를 들어본다면, 서버에 일단 파티 로얄 서버에 접속을 해서요, 거기서 3D 아바타를 시장하고 여기 꾸밀 때 이제 디지털 에셋을 사는 거죠. 디올에서 새로 나온 머리띠를 산다거나 구찌에서 요번에 새로 나온 이제 가방을 다 이제 디지털 컨텐츠죠. 그러니까 아바타를 꾸미기 위한 그런 브랜드들이 입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고요. 여기에 돈을 기꺼이 씁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사진도 찍고 아바타끼리 사진도 찍고 포스팅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메인 스테이지로 그 게임 서버 공간 상에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람을 할 때는 이 안에서 경광봉도 흔들고 우리가 굿즈를 사서 하는 행위들, 그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친구들, 같이 온 친구들이나 또는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들과 실존하는 3차원 가상세계다. 예. 오프라인에서의 경험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 게 이 메타버스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에픽게임즈라는 회사는 지금 이 왼쪽에서 보시면은 매출 추이에서 보여지듯이 2019년도에 매출이 한번 꺾였어요. 이게 꺾인 게 19년까지 메타버스가 없었었죠. 2017년도에 게임이 나오고 나서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초대박이 납니다. 근데 2018년 특히 19년도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로 한 20% 이상 빠졌어요. 이유는 게임이 뭐 망해가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속성상 초기에 매출이 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는 피크 아웃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점을 찍고 상당 부분 이제 조정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관점에서 2019년에 매출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근데 작년도에 보시면은 매출이 오히려 또 많이 늘었어요. 한 20-30% 정도 이제 다시 급감을 했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20년 6월에 메타버스 서버를 론칭을 했고 또 그 앞선 4월에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가 데이트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우측에 기업 가치의 추이를 보시면 에픽게임즈라는 회사는 2020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로블록스가 죄송합니다. 로블록스가 넘볼 수 없을 만큼 수준의 그 기업 가치 차이가 났었어요. 몇 배나 더 큰 회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에픽게임즈는 대흥행 게임이 있고 돈을 매우 잘 벌거든요. 돈을 잘 버는 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로블록스는 적자 회사고 매출 규모도 너무 작아요. 그랬었는데 이 메타버스 세상이 오기 시작하면서 21년도에 기업 가치를 보시면 완전 역전을 당합니다. 그래서 21년도 지금 그래도 에픽게임즈가 로블록스 대비 어느 정도는 따라와서 300억 불에 가까운 기업 가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300억 불에 가까운 이제 기업 가치로 10억 불, 우리 돈 1조 원 이상을 올 상반기 중에 추가 조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밝혔던 목적이 게임 개발이 아니라 파티 로얄, 메타버스 서버 늘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자금을 조달합니다. 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게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타버스로 나아가려고 하고요. 또 빅테크 기업들은 원래 그들이 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타버스는 우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어떤 테크의 영역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엔터 기업들마저도 우리도 메타버스에 좀 유의미한 노출도를 가져간다면 비즈니스가 좀 장기 성장 및 확산되는 기제가 되겠구나라는 측면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절박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페이스북은 이제 소셜 미디어 뭐 소셜 미디어 계에서는 뭐 무소불위죠. 네, 그래서 압도적인 전 세계 글로벌 온라인 광고 시장을 구글이 한 45%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 절반 수준인 25%를 페이스북이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의 어떤 뭐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그 활동성 지표에서도 보셨다시피 가입자 수는 많은데 액티비티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액티비티를 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 관점에서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큘러스 기기를 만드는 이 VR 기기 제조업체인 오큘러스도 인수를 했고요. 이 오큘러스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4분기부터 베타 테스트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베타 테스트 화면이 이제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신이 없죠. 예, 그래서 오큘러스 기기를 활용하는 좀 특징이 있고요. 거기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과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들이고 또 VR 기기의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 오큘러스 베뉴라고 해서 우측에 보시면 스포츠 경기나 이제 라이브 공연 같은 것들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을 내가 똑같이 참여하지 않아도 집에서 VR 기기를 가지고 거의 동일한 수준의 어떤 생동감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체험들, 구매, 같이 응원하는 거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친구랑 또 같이 가능하게 되겠죠. 서로 집에서 이제 접속을 하면 되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현재는 베타 테스트 중이지만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세 개의 기업이 그 플랫폼 자체입니다. 로블록스, 그 다음에 파티로얄, 또 페이스북은 준비 중이지만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직접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이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는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이 잘 되든지 간에 나는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컨셉의 기업입니다. 플랫폼을 제작하지는 않지만, 즉 B2C는 아니지만 모든 플랫폼, 거의 모든 플랫폼들의 요소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가 유니티 소프트웨어고요. 글로벌 게임 엔진 부문에서 지금 왼쪽 파이 차트 봐주시면 거의 70% 정도 수준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상장한 지는 한 2년이 조금 안 됐고요. 1년은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언급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밸류에이션이 로블록스보다 비쌉니다. 네, 그 정도로 시장에서 핫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플랫폼들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아까 저희 메타버스 생태계 말씀드릴 때 홀로렌즈나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2014년 정도, 인수했네요. 2014년도에 인수한 이 마인크래프트를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접점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례로 뭐 UC 버클리가 마인크래프트에서 졸업식을 한다거나, 또는 LG전자가 올레드 마케팅을 위해서 동물의 숲 안에 가상 공간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좀 특수 목적에 맞는 이제 기타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니치 마켓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제 상황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재택근무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버추얼 미트업 앱을 운영하고 있는 게더타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은 이제 메타버스 형태와 그 줌의 형태를 좀 같이 좀 혼용하는 게 이제 게더타운의 특징이고요. 2020년 5월 상당히 코로나 발발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창업을 발빠르게 한 기업이고요. 최근에 올 3월 달에 이제 첫 펀딩을 완료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 PSR 한 20배 전후에서 멀티플을 받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매출 수준은 이제 연간 런레이스로 보면 한 500만 불, 아직은 뭐 5, 60억 정도 매출이니까 아주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인데, 이런 재택근무나 회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재택근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기 시작했고, 또 원격 회의의 효율성과 기술적 어떤 그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졌구나. 그러니까 원격 회의를 해도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들 인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